네, 국내 증시, 미국 증시입니다. IBK 투자증권 EPB클럽의 최용건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는요, 이 8월 초에 계속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S&P 500 지수도 거의 뭐 사상 최고치 부근에 거의 근접을 하는 상황이고요. 뭐 금리 인상이야, 뭐 올해 안에 되겠나? 아직도 올해 많이 남았고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분위기일까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네. 그 아령을 해도 왜 네. 처음에 한두 개 드는 거하고 네. 10개 든 다음에 한두 개 드는 게 다르다는 사실 아실 겁니다. 지금 이미 굉장히 높아져 있는 이런 지수 높이에서 네. 사실 이렇게 0. 몇 %씩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증시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럽은 그 FOMC 전야 어떤 관망세에서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신중하게 상승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령 10개 한 상태에서의 신중함이란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장중의 낙폭을 종가 무렵에서 대략 다 만회하는 U자형 흐름을 보였고요. 네. 특징주는 없었습니다. 대형주 전반이 뭐 0.5% 내외의 아주 밋밋한 흐름을 보이면서 잠잠하게 마감을 했다. 미국 증시는 조기 금리 인상 관련 논의가 있었다라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는데 차기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확인을 했지만 그러나 금리 논의는 시기는 상조다. 아마 이런 분위기 쪽으로. 그리고 의사록보다는 이틀 뒤 잭슨홀이 중요하다. 다시 장중 낙폭을 제자리를 돌리면서 상승세로 마감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종목은 역시 어제에 이어서 애플이네요. 애플은 이날도 0. 뭐 소수점 두째짜리의 상승이 있었지만요. 저런 추세가 최근 가파르게 저 자리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대단히 아주 의미 있는 그림이다 해석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차기 출시 제품에 대한 기대감, 지금 주식 분할 이후에 최상 최고치를 계속 밟고 있다는 점이고요. 아까 정리가 됐습니다만 타겟, 우리는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통업체 타겟은 2% 가까이 올랐어요. 빠져 출발했다가 긴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를 가지겠고 할인점 2위 업체죠. 어닝이 저조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랐다. 이게 고객정보 유출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 비용조차도 일회성 이슈로 그냥 봐버리는 거죠. 그것보다는 뷰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경기에 대한 기대가 아니겠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용품 2위 업체 로우스입니다. 어제 우리는 홈디포를 봤었는데요. 오늘은 로우스. 차트가 약간 다르죠. 최근에 밀려 있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를 부합했습니다만 전망치가 떨어졌다는 것. 최근의 약세를 반영하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1.6% 상승했고요. 이래서 유럽이 장중에 유턴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제자리까지 올라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 이후에 계속 줄곧 상승세로 흘렀다. 미국 증시는 이런 부분에서 주가는 또 그 실적 그 전망의 기준에서 대략 상승세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곳곳에 관찰이 되었다. 아마 이렇게 봐서 경제적인 이슈, 이 금리라는 것이 있겠죠. 비경제적인 이슈, 지정학적 이슈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어제 정말 그 굉장히 참담한 영상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그런 이슈 속에서 시장 체력을 계속 확인시켜줬다는데 의의를 가지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특징들 정리해 주셨고요. 우리 시장의 대응 전략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출발하면서 상승 출발했거든요. 마감도 제자리 수준에 사긴 했던데 갑자기 하락 반전하면서 좀 후반 들어서 약한 모습 보였단 말입니다. 네, 어떤 특징들 찾아주셨는지요? 예, 국내 시장은 뭐 다시 전강 후약이었습니다. 뭐 하루 이틀 그랬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놀라운 일도 아니고요.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포스코가 한 발 물러섰던 어제에 비해서 그저께에 비해서 어제는 한 발 앞서 나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기세를 반영 못했던 지수다. 이런 걸 생각하면 그 이외의 주식들이 최근에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나. 내수주들.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범은 어제 기관이었고요. 통신, 금융을 제외한 업종 전반에 그리고 대폭에 거의 3천억 가까운 매물이 출회됐다. 이런데 뭐 지수가 오르기는 좀 역부족이었겠죠. 기관이 사면 오른다라는 기관 결정력의 역설이라는 것은 결국 기관은 매도가 디폴트인 수급 주체이고 외국인은 반대로 매수세에 세팅되어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종목은 영원무역입니다. 어제 아침에 이야기했었던 영원무역 한세 실업이 5% 거의 3% 가까이 이렇게 올라서
OEM 호실적들을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바로 이 자리에서 올려버렸고요. 이에 입각에서 생각해보는 내수 위주의 대형사, 국내 대형사들, LF나 한섬 같은 이런 그 주가들도 고무적으로 상당히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백화점의 의류 판매는 계속 부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주가가 상당 부분 양호하게 흘러가는 것은 역시 경기에 대한 기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고요. 두 번째는 어제 역시 해운주에 대해서 볕들날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흥하해운이 8% 급등을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안에서 특화된 컨테이너 회사다. 2015년도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저희 회사의 IBK 투자증권의 네. 리포트가 어제 나왔네요. 예. 그러면서 대한해운, 현대상선도 2%대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 호텔신라 우선주로 제가 차트를 그렸는데요. 면세점 사업 기대, 마카오 공항 기대가 최근에 부각되고 있죠. 여기다가 그런데도 본주는 어제 보합이었어요. 우선주가 8% 올랐다. 전일 10% 넘게 올랐거든요. 이것은 역시 지금 시장은 배당 기대가 갑이구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내수 경계 총화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CJ 그룹주가 어제 다 올랐습니다. CJ가 5.6%, CJ 우선주가 6%, CJ 제일제당 우선주가 4%, CGV 4%, ENM이 3.7%. 이래서 지수가 고전한 날에 이런 내수주들의 어떤 대표격인 CJ 관련주가 이렇게 크게 올랐고 현대글로비스가 저 자리에서 또 5% 올랐습니다. 예. 현대글로비스는 모비스 우선주가 4%, 현대위아가 3%, 현대 BNG 스틸이 1.3% 이래서 현대차 그룹이 전반적으로 지수가 어려웠던 날 약진을 했다는 사실. 이것은 물러서기 힘든 주가 레벨이라는 것들의 어떤 방증이 아닐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로써 상승 상위 100대 종목 가운데 20%가 다 우선주였다는 사실. 이것은 호텔신라, LG화학, CJ 제일제당 아까 다 보여드렸던 우선주가 있는 주식들. 네. 의결권 가치가 낮아지고 주주 환원이라는 것들이 지금 정책과 함께 맞물려 계속 부각되는 이 시절 30-40%대 본주와의 괴리율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아마 추가적인 강세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모멘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우선주에 대한 추가 강세 아마 생각해 보시면서 모멘텀 그리고 추세 추종 매매 계속해서 권고 드리겠습니다.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들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EPB클럽의 최용건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